아나콘다만 보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배우 정정아 씨. 그녀는 2005년 아마존 지역에서 촬영을 하던 중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쪽이 이제 물렸던 상처인데 아나콘다 이빨이 이렇게 낚시고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근육을 먹고 있다가 제가 빼니까 이빨이 여기 박히는 상황이 이제 생겼었죠. 이 사고로 그녀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그 프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네가 그걸 없앴느냐. 가서 무조건 빌어라. 어느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저를 비난했어요. 아나콘다 물린 거는 그 사람이 뭐 대기 뭐 다치기 그 하기나 뭐 사람 생명이 지장이 있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친 건데 그걸 갖고 이걸 비하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그 하는 거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기라. 가난과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혹독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되게 저희를 많이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너 같은 자식을 놓을 줄 알았으면 안 놓을 거 그랬다. 아버지 생각을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식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이 경험이 있고 옳은 얘기인데 왜 자식한테 져요? 아나콘다 사고 이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아버지와 딸.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날 죄인으로 만들어요.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아나콘다 사고 이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두 사람이 11년 만에 행복을 찾는 여행에 나섰습니다. 어느새 칠순을 넘긴 아버지와 부록에 접어든 딸 정아 씨. 조심하세요, 조심. 괜찮아요? 어? 무서워요. 아빠 바닥 보지 말고 그냥 제 손만 잡고 앞을 보세요, 앞을. 늘 바위같이 강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경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죠? 와. 고전 달력에 들어온 기분? 그런 기분 안 들어요, 아빠? 그죠? 정아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덧없이 흘려보낸 세월이 아쉬워집니다. 이때 갑자기 주위가 분주해집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 중국의 전통이 빠르게 사라지자 옛 모습을 재현해서 사진으로 남겨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까지 나니까 진짜 어떤 약간 신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흐리니까 좀 운치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스모그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0번, 4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아버지와 딸만의 오붓한 첫 여행. 그 어색함을 털어낼 이야깃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카트 찍기 위해서 참 그 스태프들이 많이 수고를 하는 것 같다. 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걸 보니까 그 가진 한 카트가 참 중요하구나. 그건 아침부터 찍었는데 뭐 밤 늦게 끝났다고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제 아빠가 생각할 때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몇 번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게 오래 찍노 막 그러셨는데 이제 좀 그 느낌이 뭔지 이제 오셨죠. 아나콘다에 물린 그 상처는 사람이 목숨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 상처가 좀 입은 그건데 그걸 갖고 스태프들이 그렇게 잘못했다. 물론 실수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장각한 것 같고 그렇게 비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일한 것들을 전부 다 헛살을 맺는다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그런 거라. 그거는 참 네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또 잘못된 거는 빨리 뉘우치면서 빨리 털어버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아버지. 그게 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 잘못인고? 아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모가 안 돼 보면 부모에 대한 심정을 모른다. 인정해라. 응? 응? 아직도 아나콘다 논란의 모든 책임을 딸에게 지우며 죄인을 만드는 아버지. 정아 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빠랑 얘기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 미쳐버리는 것 같네요. 그냥 말이라도 네가 그때 혼자 있으면서 그런 일 겪어서 많이 무서웠지. 네가 얼마나 많이 놀랬겠니. 정아야, 그런데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란다.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마음이 다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지 어느덧 40년.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세상의 다른 아버지들도 자신이 겪었던 사고 앞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뱀인 아나콘다에 대해 쉽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그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마존 지역에서 아르보 부족을 체험하던 중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좀 안쪽이 이제 물렸던 상처인데 정말 많이 아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상처가 깊게 나서 이 살이 들려가지고 안에 이렇게 막 근육이 다 보였었거든요. 아나콘다 이빨이 이렇게 낚시고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근육을 먹고 있다가 제가 빼니까 이빨이 여기 박히는 상황이 이제 생겼었죠. 개그우먼 정정아 씨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아 씨는 촬영 도중 사고로 인한 충격이 체에 가시기도 전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안전 불감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된 정아 씨. 저도 기사에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갑자기 기사로 뜨면서 언론들이 다 알게 되고 방송국도 난리가 나고 인지도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뜨려고 별짓을 다 하네. 뭐 돈 받아내려고 그러냐. 뭐 별의별 말질 비난들 많은 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어요. 29살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상황. 그런데 아버지마저 그녀의 편이 돼주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네가 그걸 없앴느냐. 가서 무조건 빌어라. 그래도 감싸줘야 되는 게 가족인데 어느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저를 비난했어요. 그녀가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자 아버지와 딸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출연료를 받기로 한 거를 그냥 합의금 쪽으로 받았었는데 그 돈 받으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그 순간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지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남보다 더 냉혹하게 딸을 몰아붙였던 아버지. 딸 자식에게 세상 천지의 외톨이가 된 서러움을 겪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딸에게 화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구리만 나와도 뱀만 나와도 텔레비 꺼뿌요. 진짜 나도 막 하면 내 읽은 거 한 가지라. 물리떡하면 얼마나 놀래겠노. 아가 기겁을 할 일 아이가. 막 따뜻한 위로 말하면 데가 없었잖아요. 참나. 위로가 무슨 위로가 중요하노?
촬영하는 금액이 하면 그 손에 되는 게 한, 막 1억은 될 거다. 1억을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니는 그 사람한테 그 사과해라. 촬영하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또 힘들고 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이거만 생각하면 내가 막 속이 구라통이 올 것 같아. 고집센 남편과 안쓰러운 딸 사이에서 속이 타는 어머니. 저 아버지 그래 말할 때는 나는 옆에서 말을 못해요. 같이 거들면 더 안 좋은 말이 날까 봐서 못 거들어요. 지랑 내랑 많이 울었지 뭐. 어떻게 아버지가 딸에게 별것 아닌 사고로 논란을 키웠다고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는 가난과 장애 등 불우했던 삶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그에게 삶은 아마존보다 더 험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아나콘다보다 더 무서운 현실과 싸웠습니다. 어릴 때 불구가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아버지도 태어나니까 아버지도 없고 12살까지는 할머니 곁에서 자랐고 12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18살 때 지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이 내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았죠. 고관절 골절로 한쪽 다리가 짧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채 18살에 서울로 상경해 밥값을 벌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기술을 배운 뒤 자수성가했습니다. 돈을 번 뒤에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1억을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학교 없었으면은 내가 중학교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가 참 고마워서 첫째로 그렇게 중학교에다 장학금을 줬고 사회적으로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하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원하나 밥 먹자. 칠순을 넘겼지만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의 기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 긴장합니다. 그 너희 같이 목표가 뭐냐고 너가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었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왜 일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 자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늘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자라면서도 해야 될 건 안 하고는 살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내 어떤 바람이고 내 원칙이었습니다. 많이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많이 맞고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는 아버지 같이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버지를 피해서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 제 인생을 개척해온 정아 씨. 20살 전에는 짐승이랑 똑같아. 자식하고 무슨 얘기를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랑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얘기해본 적도 별로 좀 대면대면할 것 같아. 정말 한 번도 없고.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잠깐 사이에 그게 풀어질까? 아직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머리가 좀 커지면서 반항을 좀 했었어요. 이제 아빠가 하신 얘기가 너 같은 자식을 놓을 줄 알았으면 안 놓을 거 그랬다. 너가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홧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입을 다물은 것 같아요. 아나콘다 논란 이후의 성형수술. 제가 수술을 했던 사진인데요. 이게 아마 그 사랑과 전쟁에 출연했던 사진이에요.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오마이갓! 개똥부위? 불광동 피투성이?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찍히다 보니 방송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돌파구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기어있지 고집대로 했다고 다짜고짜 을 때리시더라고요. 부모라고 해서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을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식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경험이 있고 옳은 얘기인데 왜 자식한테 져요? 사회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부를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많은 상처를 준 무서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순을 넘긴 아버지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 위해 함께 여행을 나선 정아 씨. 아빠 이거 들고 다니세요. 이거 뭐라고? 산에 오를 때 길 미끄러우니까. 아 괜찮아. 아 그래도 이거 풀 많아서 미끄럽다니까요. 괜찮아. 아직도 자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아버지. 고관절 수술을 한 4번 정도 했었어요. 10년에 한 번씩 그 인공관절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인공관절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안 좋죠. 많이 쓰거나 이러면. 이래서 천륜이 무섭다고 하는 것일까요? 원망의 대상인데도 아버지가 걱정되는 정아 씨. 이거 쓰세요. 건강한 사람도 이 정도 코스면 다 스틱 다 이거 의지하고 하는데 안 해도 된다는데요. 지금 그냥 이렇게 의지하고 가면 되죠. 저도 하나 들게요. 한 개씩 사이좋게. 훨씬 편하네. 안 해도 된다는데. 와 너무 가파른데요? 거의 낭떠러지 수준인데. 세 자식을 다그쳐가며 끌고 온 강한 아버지는 지금도 위험한 길에서 당신이 앞장을 섭니다. 이마에 긴 건 내 생전 처음이다. 이마에 가파르고 긴 거는. 다리가 불편하신 것도 마음에 걸리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오늘 코스는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근데 운동을 워낙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다리 근육이 또 풀릴 수도 있고. 굽어진 아버지의 등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불혹의 딸 자식. 칠순을 넘겼지만 쉽게 꺾이지 않으려는 아버지가 거대한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와 동굴이다 동굴. 물이 계속 떨어져서. 신기해요. 이 큰 바위가 어떻게 탁 이렇게 탁 갈라질 수 있는. 아빠랑 저 사이 같은 느낌? 하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거리에 틈을 두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딸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은 하고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 개선이란 딸이 무조건 당신의 뜻을 따라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출구도 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갔을 때 길이 뻥 뚫렸으면 했는데 여기가 막혀 있어서. 옳은 길을 제시했는데도
기대를 저버린 딸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아버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대하고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남보다 더 무섭게 비판하는 아버지에게 원망이 쌓인 정아 씨. 40년을 아버지와 딸로 살고도 마음의 교감은 없었습니다. 앉으래, 요 앉으래. 여기 앉으래. 50년 전에 그 우리 고향의 그 풍습하고 풍경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오는. 아빠는 그럼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시절이 돌아가는 시절이 더 즐거울지도 몰라. 또 어릴 때 유년 시절 그렇게 또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지. 그 유년 시절로 돌아간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공포예요. 아빠가 너무 뭐라고 하고 너무 때리고 어릴 때도 아빠한테도 엄청 많이 맞았죠. 저한테 학습지 받아서 풀고 있는데 아빠가 이거 풀어보라 그래서 못 푸니까 2 더하기 3은 5 아이가 다시 풀어봐라. 제가 왜 2 더하기 3이 5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덜 그런 것도 못하면서 무슨 학습지고 다 때려치우라 이러면서 학습지를 다 찢어버리고 확 던져버리고 나가시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모르는 거 있어도 아빠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을걸요. 모르는 거는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모르는 건 혼나는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옛날에 학원 안 갔을 때요. 학원 가기 싫으면 다 때려치우라고 학원 가방이랑 제 가방이랑 다 마당에 갖다 놓고 불 지르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상처밖에 없는 정아 씨. 그러니까 늘 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너무 비하해가지고 더 이렇게 그 확대를 하는데. 집에 있을 때 아빠가 들어올 때 그 하수구 보도블록 차 소리 덜컥 나는 그게 심장이 구구구구구구 그만이 그렇나? 뛰고 아빠 어떡하나 빨리 방에 들어가라 빨리 방치해라 아빠도 혼난다. 엄마도 뒤보다가 빨리 부엌 가고 군대에서 점호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얼차례 받기 전처럼 구구구구구구. 그래서 재용이가 자기는 애를 많이 낳고 아빠가 돼서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애들 호강시켜주는 게 아니라 집에 갔을 때 애들이 자기를 안 무서워하는 아빠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 정도는 뭐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게. 처음 듣는 딸의 상처에 만감이 교차하는 아버지. 소처럼 일해서 자식들을 키웠건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입니다. 진짜 옛날 농사. 옛날 시골에 농사 짓는 그대로네. 우리 한국에. 농사 되게 알뜰히 짓는다. 자식 키운 공을 인정받고 사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아이씨 농사는 얼마나 됩니까? 쌍망와. 쌍어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 관계가? 내 아래 니 라오포레. 니 이게야. 그럼 자녀들은 다 커서 다른 데 갔어요? 아니면 여기 같이 사세요? 지금 무슨 일 해요? 자녀들? 왜 라자 라스 라장 마야 무지게. 고생에 키워도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 내가 생각에는 자식이 밖에 가서 변변한 큰 직업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만. 그 대학로에서 연극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빠가 되게 좀 창피해하셨어요.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신 거 보고 아빠도 그때 제가 연극하고 했을 때 그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소를 유심히 보던 아버지. 소가 다리가 저네. 뒷다리가 오른쪽 뒷다리가 저는 것 같은데 다치겠나? 소가 너무 불쌍해. 엄청 우리
나는 그렇게 농사 안 지었어. 이 다리를 조는 게 아빠 생각이 나서요. 우리 아빠도 저렇게 다리 아픈데 우리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했는데 정아 씨라고 아버지의 공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와 원망이 커서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물 맑고 정자 좋은 곳이네요. 정자에는 신기한 물건들이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소원 같은 거 적어놓는 건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 있는 병들입니다. 산소 깊이까지 와서 비는 소원들은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정아 씨에게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간절한 염원이 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하는 딸?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는 것? 아버지도 딸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도 나무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고 내가 소원을 빌려가 이 병에다 담아놓고 갑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18살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불우한 삶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그 원동력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목표였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아버지로서의 꿈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걸음이 돼 자식들은 꽃을 피우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뛰어보려고 그 어려운 계단을 여기까지 내려오면 갔구나. 보상받는 것 같아요. 그 노력, 그 힘든 거 이어서 보상은 다 있네. 사람도 묵묵히 살아서 이 장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에게는 가치 있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절실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어릴 때 적지 않은 뭐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피해를 본 거 없고 내가 뭐 어릴 때 놀림 많이 받았다면서요. 가난하고 또 아빠 뭐 몸도 그렇고 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동네에서 되게 서러움을 많이 받으셨대요. 아빠 생각에 이제 지혜로운 복수가 얼른 커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장학금을 내는 거였대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하고 못 살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장학금 냈잖아요. 우리한테는 볼펜 남들 다 100원짜리 쓰는데 200원짜리 쓴다고 혼내가면서도. 이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아 씨. 사회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 전에 가족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발 가족 좀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무시한다 그래. 정말 속 타는 소리 하네.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날 죄인으로 만들어요. 자꾸 뉘우치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지. 왜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아니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왜 내가 당한 거 얘기한 것도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하면 안 되나? 나도 내 인생 이렇게 되는 거 아빠보다 내가 제일 답답해요. 아빠는 안타깝겠지만
나는 그 짐을 다 내가 지고 간다고요. 왜 아빠까지 나를 자꾸 밟고 눌러요? 아빠가 안 그래도 어깨에 짐이 너무 많은데. 아나콘다 사고 이후 11년. 길고도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나콘다 사고를 둘러싼 논란 이후 정아 씨에게는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심한 대인 기피증을 겪었고 방송에서 설 자리도 좁아졌습니다. 아나콘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방송으로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인데 방송이 끊기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 이 007 가방을 들고 학동역 11번 출구에서 팔았었거든요. 이 같은 결과를 예측했기에 사과를 강요했었던 아버지. 내가 오죽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거 해서라도 지금 말한 건 무마해주겠다고. 뭐 10년 동안 네가 이거 고생했는 게 하루아침에 날아가겠다. 내 10년 고생이 내 돈 1억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인생이 끝나는 거다. 막 그때 생각하면 내가 막 미치고 지금도 속이 툭툭툭 생각만 해도요. 끝내 딸이 사과를 거부하자 경제적 지원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아버지에게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아버지 없이 자라서 34살이 되어서야 처음 아버지를 만났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너는 아버지로서 나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도 너희한테 사랑을 많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줄 줄을 몰라. 조선 국적을 가진 제일동포였던 아버지는 당신의 이데올로기를 위해 아들을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과 가난 속에 방치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음식도 사주고 또 좋은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은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리웠고 그런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리운 모양이래요. 자식을 지켜주는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면 자식들도 당신보다 잘 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아나콘다에 물린 여자 이거예요. 국내 최초 아닙니까? 국내 최초. 어디 부위를 물리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정아 씨는 지금 대중들에게 아나콘다녀로만 기억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빨이 여기 박혔어요. 오래된 상처인데 이게 온전하게 낫지 않고 계속 까진 상처가 까지고 그 진물이 흘러나오는 그곳을 제 스스로가 오히려 도려내서 아버지와의 그런 오해 내지는 어떤 편견도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찢어서 도려내서 고름을 빼내고 다시 시작하자. 당신은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아 씨는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아버지. 여기 지금 한글 집이네. 흙으로 다 만든 거예요? 마을이 예쁘네요. 다 기와지붕이네요. 우리 한국에도 그전에는 저렇게 했었어. 아버지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보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간절했던 딸 정아 씨. 안녕하세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한 농촌 마을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수로 여기 가족은 누구 사세요? 이 할머니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하고 많이 닮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할머니도 내 12살 때 돌아가시면서
그때 77이었으니까. 할머니, 소남자는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 내가 한순간에 12살 때 시절로 돌아간 듯한 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자던 그런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생각이 많이 합니다. 칠순을 넘긴 지금까지도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남다른 애틋함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나? 궁핍한 살림을 꾸리느라 늘 바빴던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라는 데다 다리까지 불편했던 손자를 할머니는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都讲说哦，你们想了想饺子给漂亮哈，你在那对我老是呢，我掉钱嘞，给那个讲说。 손님들에게 12살짜리 손녀에 대해 자랑하는 중국인 할머니. 손녀가 굉장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상장 많이 받아와서. 这什么事啊？小嘞，过年嘞，没年没了嘞，哎呀，也忙中嘞。教他们哈。 哦。 그 우리 할머니도 나를 그때를 같이 키우면서 막 희망이고 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에게 그 제사를 지낼 사람은 내 뿐이다. 뭐 그때 마음 아플 뿐이죠. 좀 머리가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빠의 옛날 모습을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타임머신을 타고 툭 떨어져서 지금 보는 것 같아서. 건강하시라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아버지의 애틋한 감정을 처음으로 훔쳐본 딸 정아 씨는 갑자기 더 억울해지고 서러워집니다. 아빠 아까 12살 때 할머니의 품에 잠자고 할머니가 잘해줬던 거 기억이 난다면서요. 지금 아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그때가 기억이 난다면서요. 그게 좋아서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좋은 기억은 오래 할 수도 좋고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지는 게 낫다. 그전 때 무시 뭐 했다 그런 그 얘기를 아직까지 기억하면은 평생은 그런 식으로 밖에 못 살아. 지금까지도 무시를 하시니까 그렇죠. 했었다가 아니고 무시하고 있다니까. 진행형이니까 지금도 계속. 나쁜 거는 있는 게 원칙 아이가? 그럼 아빠는 10년 전에 아나콘다 사건 있는 걸 왜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속 얘기하세요? 다 지나간 과거 아니에요? 10년이나 지났는데? 한마디 크게 했다. 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런 환경이고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어쩜 자기 자식을 저렇게까지 모르고 저렇게 생각을 하실까. 돈 1,000만 원 받으려고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거 보면 나 지금도 네가 용서가 안 된다. 나 그렇게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렇게 안 살아요. 차라리 결과가 그래 됐다 이 말이야. 내가 피해본 거는 도저히 피해를 얼마나 받는데? 이런 게 무시라고요. 이런 게 무조건 무슨 일만 하면 남부터 먼저 우 이러고 자기 자신 어떻게 되든 말든. 아버지가 역경을 헤쳐온 진정한 힘은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게 냉정한 아버지. 당신이 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사회 탓이고 내 환경 탓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고, 니네가 뭐 잘못한 거는 호되게 훈육을 해야지만 고쳐지는, 니네들은 나쁜 아이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도 하고 가혹하게 뭐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해가서라도 자식이 옳은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부모 마음이고, 내가 정말 이해 못할 일이 많아요. 시대가 그런지 그 자만의 생각인지. 분명 아버지는 정아 씨와 다른 시대, 다른 상황을 살았습니다. 12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평생 흘릴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앞으로는 눈물로 하소연하지 않고 목표만 보고 살겠다고 결심한 뒤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다는 아버지. 딸이 쏟아낸 그 많은 눈물도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 것일까요?
진짜 시원할 때 있다. 네. 볼 때 시원한 뚫힌 그런 인생을 걷자고. 네. 아버지의 바위 덩어리 같은 마음을 두드리다가 제풀에 지쳐버린 정아 씨.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강하지 않았다면 불운했던 당신의 삶을 이겨내고 자수성가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정이 간절한 것인데 어떻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요?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다리도 불편한 분이 가파른 산비탈을 앞장서 걸어가니 자식 노릇하기가 힘듭니다. 아빠는 뭐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그게 무리가 되던 뭐 그런 거 다 상관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하세요. 남들이 뭐 힘든 거 이런 거 별로 그저 신경 안 쓰세요. 어차피 가야 돼요, 어차피. 그런데 지금 아버지도 약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견디시는 게 아닐까요? 지난 40년 당신이 그렇게 아버지의 길을 걸어왔듯이 말이죠. 정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오늘. 한 길이니까 조금만 이따 갈게요. 아우, 너무 덥고. 네, 못 조금 가겠나? 따라갈게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면 되는가? 같이 가야지. 가자. 조금만 가면 된단다. 못 가겠나? 되게 힘들겠다. 가자. 왜요? 가자. 우리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 가자. 뜻밖에도 딸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는 아버지. 정아 씨도 놀랐습니다. 옛날 같으면 힘들다고 했으면 되게 혼났을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드냐고. 아픈 나도 올라간다고 그러셨을 텐데 그냥 내려가자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로해지신 게 아닌지 딸 자식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제까지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이 이제 와서 내가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동안에 뭐 내가 좀 잘못한 게 많이 있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건 이해를 좀 해야 된다. 그게 철별이란 게 그런 거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느낀 대로 얘기하는 거 아이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 아이고, 이 사람아.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하겠어. 너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아빠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눈 보고 말해요. 눈 보고 이제 진짜 그렇게 안 할 거죠. 너무도 듣고 싶었던 말들.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빠 눈을 너무 쳐다보고 싶었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그냥 무서워서 말고 그냥 아빠 눈을 보고 싶었어요. 너무도 그리웠던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무섭더라. 눈치 본다고 아빠 쳐다봤지 진짜 아빠 보고 싶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렇게 그런 느낌이었나? 나 그거 진짜 몰랐대. 너무도 간절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자 어린 시절의 상처도 아무는 느낌입니다. 우리 귀여운 얼마나 귀여운 딸인데, 응? 네가 첫 딸이 아니었나?
아버지 살아온 인생 그렇게 사신 거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딸로서 원망과 분노가 많으니까 존경한다는 말을 참아 못했어요.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뭐 좋은 짝을 만나가 결혼도 해라. 결혼하기 전에 그 이상의 아빠 사랑스러운 아빠가 돼줄게. 네, 그래. 감사합니다. 이거 바위가 변해도 약속은 지킨다. 자식이 뭔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결국 자식 앞에서 무너지는 아버지.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패배가 아니라 더 큰 행복을 향해 가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것입니다.